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인영입니다. 오늘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 부산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1호 공약쯤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극적인 이름으로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 부산이 긴급 재난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난이 끝나 복구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이제 막 재난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후보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안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마음에 다리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쉬기조차 어려운 환자들에게 사탕을 물리고 풍선을 내밀며 먼 미래의 희망을 그려보자고 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사이렌을 울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산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수도권과 접근성도 좋아졌으니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창궐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은 민생의 문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서울보다 혹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훨씬 크게 우리 부산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산은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무려 73.9%입니다. 전국 평균이 61.5%인 것에 비해 12.4%나 높습니다. 자영업의 비중도 다른 곳들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24.7%입니다. 서울의 16.4%에 비해 8.3%가 높아 1.5배 수준입니다. 40만 4천 명의 자영업자, 그들과 함께하는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 수는 얼마겠습니까? 소상공인 분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마이스 분야는 우리 부산에 비중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뿌리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잘 살려서 이후 먹거리로 만들자던 몇 안 되는 문화 콘텐츠 벤처 기업들도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폐업이 속출합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조차 전전긍긍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냥 다 다시 살아납니까? 무너지는 건 1, 2년이지만 다시 살리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생활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태평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핑계로 화려한 미래를 말하고 사람을 챙기는 척하면서 한가한 생활 정책들도 수십 개씩 던져버립니다. 누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려서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보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만큼 피폐해진 우리 민생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구나.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가덕신공항이 지금 부산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가덕신공항이 결정되기까지는 무려 1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예산만 7조 4,500억입니다. 그만큼의 철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후보가 앞다투어 몇 조짜리 사업을 겨우 1년 3개월 임기 동안 다 해결하겠노라고 흔들어댑니다. 돈은 있습니까? 어떻게 마련합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아니 정말 되기는 되는 겁니까? 불 꺼진 뒤에 부산이 다시 재개해야 하니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민생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는 제쳐두고 미래만 말한다. 정말 긴급 재난 상황인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짐짓 모른 체 하며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시장 후보 저 박인영은 부산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긴급 상황이니만큼 그에 합당한 행동 수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응급처치 방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생사를 넘나드는 중환자들부터 챙겨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그 다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폐업한다고 해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업종보다는 한번 꺾여지면 뿌리조차 뽑힐 산업과 업종을 먼저 챙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업종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저는 다급한 돈의 문제 너머에 할 말을 못한 채 참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못 갑니다. 학교를 못 갑니다. 당장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전업주부님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과 씨름하며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벌이가 줄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본인의 일자리가 끊겨 생계를 걱정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산업으로부터 사람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원칙 아래에서 구체적인 응급처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필요한 돈의 문제입니다. 부산시 예산 3조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빠듯한 예산, 손 벌릴 것 없는 우리 부산입니다. 부산 전체 예산 15조를 말하지만 다 경직성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산을 집중 검토할 때마다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결정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줄였을 방법은 없을까? 내년으로 미뤄도 되는 것은 없을까? 올해 꼭 해야 되지만 돈은 내년에 줘도 되는 건 없을까? 그야말로 다 털어냈습니다. 미룰 수 있다면 미뤘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듯 쥐어짜 내린 결론은 3조 원은 과감하게 자릴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안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규모를 줄이고 추진 시기를 조정해서 5천억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무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만기를 연장해서 7천억을 확보하겠습니다. 2020년 잉여금을 조정해서 5,500억을 확보하겠습니다. 전출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해서 2천억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 시비의 부담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서 3천억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기금을 통해서 2천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 조정으로 1,500억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여금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4천억을 긴급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빚입니다. 이렇게 빚을 내야 할 만큼 상황이 긴급하기에 내린 결단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씩 해결하고 줄여나가면서 빚을 갚아나가겠습니다. 긴급재난지역 응급조치 하나, 마련한 3조 예산 중 1조 4,728억 원을 기금화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민생재난 특별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급한 대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지만 만일 모를 사태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언제든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긴급 예비비 형태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기금화하겠습니다. 민생재난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7월에 제2차 긴급민생 추가 경정 예산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역 응급조치 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 민생경제 응급대출을 위해 4,02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실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자칫 빚더미 위에 올려서
신용 불량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IMF 못지않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자금난을 호소합니다. 월세 낼 돈도 없다. 직원 월급이 밀렸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재료비마저 구하기 어렵다. 대출 한도를 넘었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분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1년 동안은 절반의 이자만 내도록 하는 절반 이자 대출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4,0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서의 발급에 1,800억, 이자 지원에 2,225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도태되고 있지만 멀쩡하던 자영업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돈 들여서 해놓은 인테리어, 어렵게 마련한 각종 시설이며 집기, 폐업하려면 오히려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집기들을 처분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현재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만 그 숫자도 적고 실제 폐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긴급 재난지역 응급조치 셋,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 지원 프로그램 희망 리턴 패키지에 1,000억을 투입하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부산형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중복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상 업체는 최대 2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이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 개 사업장당 500만 원입니다. 긴급 재난지역 응급조치 넷, 폐업장 사업장의 대표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생 리모델링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휴업, 폐업한 사업장들의 사장님들이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장 생계가 급하기 때문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민생 리모델링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산 전역에 30개의 센터를 설치하고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임대료, 시설비, 운영비 등 총 200억 원 예산을 쓰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역 응급조치 5, 한 번 사라지면 복구가 어려운 그러나 부산에 꼭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울 뿌리 살리기 긴급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문화 기반 콘텐츠 벤처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관광 인프라도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이스와 컨벤션 분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종들이 버텨나갈 수는 있도록 어렵게 만든 인프라, 콘텐츠, 전문 인력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각 직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맥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일에 2,150억을 투입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역 응급조치 6, 긴급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2만 개의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습니다. 코로나의 타격을 받고 실직한 시민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던 아르바이트마저 잃은 시민들 모두 긴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4,32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역 응급조치 7, 일자리 사각지대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3만 명에게 1,300억을 투입하겠습니다. 실직하지 않았어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며칠이라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 사각지대 긴급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서비스업 및 자영업의 일용직 노동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실직과 휴직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두 13만 명에게 1,30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역 응급조치 8, 긴급 일자리와 연계하여 긴급 사이버 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택트로 학습이 진행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집에 있게 되고 이 때문에 교육 격차가 커지고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학원들 역시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양쪽을 연계하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는
기초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사이버 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15,000개 강사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학원들이 형태를 바꿔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 1,400억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역 응급조치 9, 긴급 동네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시설들을 활용, 동별 한개 소식 205개의 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돌봄 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맡기자니 맡을 곳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별로 한 개 소씩 가설 형태로 설치하되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내겠습니다. 밀집도는 낮추고 전담 교사 수도 조절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1년간 운영에 677억 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긴급 재난지역 응급조치 마지막 10번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폐업 후 실업수당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고용보험조차 들기조차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들에게 1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 응급조치가 가능한지를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가 써야 할 예산 3조 원 안 쓰고도 괜찮은 건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치열하게 논의합시다. 선거운동 다 집어치우고서라도 이 시급한 민생 문제 머리 맞대 밤새워 끝장 토론할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입니다. 더 많은 대책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부산시가 그저 숨이라도 쉬면서 버틸 수 있도록 예산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긴급 재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산의 민생 생태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다른 후보님께서도 엄중한 우리 부산의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진짜 이야기를 하는 치열한 선거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